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클 컨텐츠 박초루 프로입니다. 오늘 자전거 TMI 시간 바이크 매거진의 박찬민 편집장님과 함께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무엇인가요? 오늘 주제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동호인들에게 에어로바이크는 필요할까? 과연? 자전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올라운드가 낫냐, 뭐 엔듀런스라는 것도 있고 에어로도 있는데 어떤 게 낫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올라운드 추천드리고 특히 에이토스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가벼운 자전거가 동호인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고 어차피 뭐 장거리 타시든 뭘 해도 사실 올라운드가 망고 땡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편집장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에어로만 타고 있는데요. 선택할 때 기준이 에어로냐 올라운드 아니면 무조건 에어로로 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네. 처음엔 진짜 올라운드만 나왔어요. 네. 가볍고 강성이 좋으면 최고야 라는 시기에서 갑자기 좀 어려운 코스가 나오니까 좀 편안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엔듀런스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속도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에어로가 나와서 세 개의 카테고리에 같이 성장을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테크니컬하게 어려운 게 에어로예요. 기술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싼데 에어로바이크가 올라운드보다 비싼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더 무거워. 특히 동호인들한테 무게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무겁다라고 그러면은 왜 돈을 더 줬는데 더 무거운 걸 사야 돼? 거기서 살짝 허들이 있죠. 단 몇십 그램을 줄이기 위해서 몇십만 원을 쓰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에어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을 또 지출을 해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에어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것이 있나요? 에어로바이크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한 4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공기저항. 자전거가 달리면 힘들어요. 공기를 뚫고 간다는 것 때문에. 근데 공기저항은 뭐 다 비슷해서. 근데 두 번째는 공기저항이 아니라 공기로 인한 추진력이에요. 맞바람이 불면 공기저항인데 뒷바람이 불면 추진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다시피 맞바람이 불 때는 시속 10km 이상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맞바람, 뒷바람처럼 아주 단순한 바람 말고 실제로 자전거를 탈 때는 측풍이 많아요. 한 20도에서 30도 사이의 맞바람. 그럴 때 바람이 갖는 추진력이 있거든요. 그게 베르누이 원리라고 있어요. 과거에 유명한 물리학자가 네. 공기의 흐름에 따른 기압의 변화를 만든 이론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세상을 변화시켰죠. 아, 그게 범선을 만들고 네. 그게 비행기를 만드는 원리거든요. 그게 자전거에 적용이 돼요. 그 요트 세일링랑도 그래서 세일링 효과라 그래요. 그렇죠. 베르누이 원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세일링 효과라고 불러서 그렇죠. 요트 세일은 아시다시피 맞바람이 부는데 앞으로 가잖아요. 네. 이게 모터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똑같이 자전거도 측풍이 불면 공기 저항이 마이너스가 돼요. 에어로다이나믹 할 때 그래프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네네. 이게 정면일 때 네. 완전 맞바람이 불 때가 가운데, 그땐 저항이 높다가 옆으로 측풍이 되면서 쭉 떨어져요. 그러다가 측풍이 더 세지면 올라가고. 네. 이게 어느까지 떨어지냐면 마이너스예요. 이게 플러스 한 10에서 15W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한 거의 10W까지도 내려가요. 한 20도 정도로 공기가 불면 자전거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베르누이 원리로 인한 세일링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에어로다이나믹 자전거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이제는 공기에 의한 추진력. 오케이. 네, 그 세 번째가 이제는 관성인데 에어로 자전거의 목표는 스피드거든요. 가속은 스피드를 올리는 거지만 네. 그 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속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관성이 필요해요. 근데 관성은 무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벼운 놈은 관성이 안 생겨요. 근데 관성이 가장 많이 생기는 건 어디냐? 회전하는 곳에 가장자리에 무게감이 있으면 회전이 계속 되죠. 그렇죠. 네. 근데 회전하는 건 자전거에 2개밖에 없어요. 바퀴랑 페달. 그래서 휠이 가장 큰 관성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에어로바이크들이 림이 깊은데 깊은 것만큼 무게가 늘어나거든요. 그 무게가 늘어나는 게 관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더 강하게 그렇죠. 스피드가 나고, 늘어나면 그 다음부터 네. 유지가 엄청 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사람들한테 이해하기가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인데
속도 수능성이라고 해요. 스피드 컴플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도가 났을 때 노면을 부드럽게 타고 가야 속도가 빠를 때 그거에 대한 노면으로 인한 속도가 저항이 없고 순응한다는 걸로 써서 전반적으로 서스펜션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강성이 너무 세면 속도가 높아졌을 때 빨리 못 가요. 그래서 올라운드가 강성과 가벼운 무게, 에어로는 스피드 컴플라이언스와 함께 관성을 갖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반대인 거예요. 그렇죠. 성능이.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탁구공, 골프공. 탁구공은 정말 가볍기 때문에 네. 무게 대비 강성 최고거든요. 탁구공보다 골프공이 훨씬 무겁잖아요. 100m를 가겠다 그러면 골프는 한번 치면 가지 않나요? 100m? 100m가 뭐예요? 전 250 넘게 칩니다. 네. 아, 탁구공은 20m도 못 가요. 가속을 계속 줘야 되는 게 올라운드고 한 번 가속할 때 힘이 많이 들지만 그걸 유지하는 게 에어로 자전거의 특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 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 올라운드도 요새는 또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에어로 자전거랑 이 올라운드의 이제 중간에 그 영역이 또 점점 생기고 있고. 그렇죠. 이게 에어로 자전거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고 올라운드 자전거는 점점 에어로해지고 있고 그래서 두 개가 거의 지금 이만큼 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교집합이 더 많은 것 같은. 네. 사실상 레이스 바이크가 요즘은 클라이밍 바이크와 에어로 바이크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 브랜드가 많죠. 그렇죠. 네, 그걸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자전거로 만들어놓은 브랜드가 많아졌는데 해보면 실제로는 프레임에서 느끼는 그 차이보다는 휠에서 차이가 훨씬 더 커요. 같은 프레임이라도 그 휠만 바꾸는 걸로 완전히 다른 자전거가 되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베르누이 원리 세일링 효과를 말씀드렸잖아요. 세일링 효과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기준이 거의 50mm예요. 50mm가 넘어가면서부터 이 측풍에 네. 추진력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추진력보다는 그냥 저항이 줄어드는 정도. 근데 한 80mm 되면 추진력이 장난 아니게 커져요. 근데 그만큼 탈 때 어려워지죠. 무거우니까. 그렇죠. 사실 공기 저항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룹 라이딩 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뒤에 딱 붙으면 쉬운 거. 공기 저항이 한 절반까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커지는데 내가 타는 환경에 따라서 도시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신호도 많이 걸리고 그냥 남산이나 뭐 가벼운 산들을 올라갔다 오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분들한테는 에어로 자전거가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가볍고 강성 좋고 가속 좋은 네. 그런 올라운 자전거, 클라이밍 바이크가 훨씬 낫고 그렇죠. 근데 한번 탔다 그러면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주구장창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에어로 탔을 때 훨씬 편해요. 편히 얘기를 할 때 그래요. 사람들이 오르막 때 주로 경쟁을 하니까 오르막을 올라갈 때 좋은 자전거를 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장거리 타면 아무리 어려운 코스라고 해도 오르막이 30% 이상 되진 않아요. 그렇죠. 70%에서 기운을 다 빼고 나서 오르막 30%에서 경쟁을 못 하는 거죠. 에어로 타시는 분들은 평지에서 기운을 축적했다가 오르막에서 경쟁하겠다 라는 개념을 타시는 거고 올라운더 타시는 분들은 평지에서 뒤에 붙었다가 드래프트 하고 좀 아꼈다가 클라이밍 할 때 좀 하겠다. 소비자들이 자전거를 2대 이상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사실은. 최고의 옵션 아닌가요? 네.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2대를 못 갖고 있는다 하면 휠은 2개라도. 그렇죠. 저는 2개의 휠을 갖고 있는 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네, 이것도 댓글에 또 이제 안 좋은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올라운드를 가지고 계시면서 50mm 넘는 그런 에어로한 휠도 가지고 있으면 좋다. 뭐 로우림이랑 하이림 하나 둘 다 있으면은 가장 베스트. 근데 그거보다 더 베스트는 에어로 자전거 하나, 올라운드 자전거 하나. 네, 그래서 코스에 맞게 고른다. 사실 뭐 저희 같은 어떤 이런 자전거 고인물들이야 자전거를 또 업으로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많아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동호인 분들이라면은 정말 입문 자전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자전거를 몇 대씩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최상의 동호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최상의 환경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이번 주제는 이 에어로 자전거에 대한 좀 디테일한 좀 설명이 좀 많았던 컨텐츠인데요. 자, 결론을 하자면 에어로 자전거를 구매를 하기 있어서 이 환경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재정 능력, 어떤 그런 사정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 뭐 이거는 저희가 좀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자전거가 2대가 있으면 가장 베스트. 그 2대가 아니면 필로 이제 50mm 아니면 로우링 이런 식으로 가시고, 아니면은 뭐 아니어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면. 그렇죠. 네. 선택하려 할 때 고민될 때 한번 보시면 아, 에어로바이크가 이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내가 올라운드보다 한 1kg 가까이 무겁지만 선택해도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무게 때문에 선택을 주저하지는 말라,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네요. 저도 늘 올라운드만, 그리고 가장 가벼운 자전거 위주로만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편집장님이랑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올라운드보다 또 에어로가 그런 또 장점이 있으니 이 무게가 주는 요 어떤 뭐랄까 디스어드밴테이지보다 오히려 어드밴테이지가 더 많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확 드네요. 네. 아무튼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재미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희 이제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가급적 비난과 악플은 좀 자제해 주십사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저희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오늘의 컨텐츠는 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이클 컨텐츠 박철우 프로였고요. 바이크 매거진 박창민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